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너의 시간이 다 하더라도, 작가 김유민, 그림 김소라, 출판사 샘앤파커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너의 시간이 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려묘와 반려견과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도 그 기록란에는 이제는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견을 떠나보내는 한 애견인의 감상을 넘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곁으로 오게 될 수많은 반려동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당신의 아가들을 오늘 조금 더 사랑해주고 오늘 조금 더 안아주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와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언어가 되어 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곁을 지켜주는 17번의 계절을 함께 보낸 사랑하는 복실이에게. 프롤로그. 이별 준비. 복실이의 오른쪽 목에 난 종기는 한참이 되었는데도 좀처럼 아물 줄 모른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보기 싫게 나와 있는 피고름을 물티슈로 꾹꾹 눌러 닦아준다. 그럴 때마다 퍼지는 비릿한 냄새. 그렇게 상처가 나면 이제는 털도 잘 나질 않는다. 건강했을 때는 이름처럼 복슬복슬한 털로 제법 큰 상처도 잘 가려졌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처들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입히게 된다. 녀석의 눈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나가서도 늘 지그시 감고 있다. 하루 종일 졸음이 떠나지 않는 눈. 그래도 마치 현재 같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일에 치여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곤 한다. 뿌옇게 변해 잘 보이지도 않는 눈동자에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서도 우리 가족만은 용케 알아보곤 곁을 찾아 자리를 잡고 머문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식욕이 남아있는 건 다행이다. 어릴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또 달라며 아빠를 긁고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왕 하고 짖곤 했다. 그 모습이 귀찮으면서도 피식 웃음이 나오게 귀여웠다. 그러고 보니 고기를 굽거나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요즘처럼 마음 편히 먹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동도 없는 녀석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런 귀찮음이 사라지니 같은 음식인데도 왠지 심심하기만 하다.
늙은 개와 함께한다는 것,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누구나 자라고 늙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복실이의 짧은 생이 가져다줄 희로애락을 짐작하기엔 난 너무 어렸고 녀석은 마냥 사랑스러웠다. 비싸고 좋은 사료도 아니었는데 한참을 굶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난 듯 드륵드륵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밥그릇이 저만치 밀려갈 때까지 고개를 받고는 순식간에 비우곤 했다. 입 주변에 사료를 잔뜩 묻히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며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듯 내 발로 콩콩 뛰어와 품에 쏙 안겼었는데 좋은 것을 주진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최고의 것만 주었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렇게까지 온종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니.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놀라곤 했다. 너의 사랑스러움에 웃음이 끊이지 않던 수많은 날들. 이제는 한 통을 다 쓴 필름처럼 스르르 감겨버렸다. 그렇게 지나간 날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만큼 앞으로 다가올 남은 시간은 분명 슬프고 힘이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녀석이 사라져 아파할 나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실이가 나에게 평생 그러했듯 이제는 나도 녀석을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 의젓하고 아름답게 너의 시간이 다 하더라도. 너의 빈자리. 복실이가 밥도 물도 안 먹어. 설마 그럴 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엄마의 문자 메시지. 타고난 먹성에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는데 떠날 때가 되면 밥과 물을 먹지 않는다고는 들었지만 방정맞은 생각을 떨치려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복실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이 조급해진다. 동물병원 의사의 권유를 따르기로 한 엄마는 복실이를 입원시켰다. 하루가 1년 같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구나.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볼일을 볼 때마다 들어다 줘야 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괜히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다리를 수술했을 때 말고는 홀로 남겨진 적 없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 밤새 무서움에 떨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지.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누워있기만 했던 작은 녀석이 고작 몇 시간을 비웠을 뿐인데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하다.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나야 하는 밤. 무사히 얼른 지나가 주길. 늘 약속도 편히 못 잡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을 투덜댔는데 무엇라도 할 테니 갑자기 준비할 시간 없이 그렇게 떠나지만 말아줘. 너는 알까? 집을 나설 때 네가 눈에 밟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매일이 행복했다는 걸. 하루의 힘겨운 시작과 고된 끝에 한결같은 네가 있어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는 걸.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 깊이 와닿는 걸 보면 경험만큼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슬프겠다는 친구의 위로가 고맙지만 그럴수록
진정 이해받을 수 없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아 더 외로워졌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위로가 절실했다. 나처럼 새천년 시작과 함께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집이 많았다. 그 녀석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궁금했다. 인형같이 귀여운 어린 강아지 사진은 많은데 늙고 아픈 개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많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내일 당장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 늦기 전에 어느새 늙어버린 복실이와의 시간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푸드 17회를 살아낸 복실이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조금씩 그렇게 견뎌내고 있어요. 마음속 담아두었던 감정을 표현하니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힘이 솟았다. 받아들일 수 없어 당황스럽고 슬프기만 했던 마음도 진정이 됐다. 하나둘씩 그들도 복실이처럼 늙은 개가 있다고, 그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따스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 어딘가에 있을 나처럼 홀로 외로운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깊이 느끼고 있어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의 그 마음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운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었다. 사랑을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랐고, 마음이 변하거나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리하기도 했다. 그동안 상처를 받지 않으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무심한 듯 있다가 어느새 곁을 내어준 복실이, 그렇게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준 너, 그렇게 늘 한결같은 사랑을 선물한 너, 세상의 전부. 얘들아, 우리 집도 이제 강아지 키워. 푸들이야. 부러운 게 많았던 어린 시절, 복실이는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던 그 시절, 우리 집도 그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괜히 으쓱했다. 학교 가는 아침에는 거실 저편에 있는 복실이가 아른거려 몇 번이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엄마에게 한 소리 듣기 일쑤였다. 학교가 끝나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가방이 열린 줄도 모르고 우다다 뛰어가 복실이를 보아야 직성이 풀렸다. 매일같이 나를 기다리고 반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기쁘고 든든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와락 안기고 뽀뽀해주는 녀석 때문에 매일 미소가 나왔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함께 공유할 주제가 없어 고요하기만 했던 집안의 공기도 복실의 몸짓과 재롱에 대한 대화로 물고가 뛰어 조금씩 채워졌다. 초롱초롱 그 자체로 윤기가 나는 시절이었다. 처음이라 이것저것 서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사료나 영양제 없이도 아픈 데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다. 복실은 우리 가족을 세상의 전부로 믿고 의지했다. 나 또한 복실이가 세상의 전부였다. 그렇게 늘어가던 복실이의 무게만큼 사랑도 책임감도 커져갔다. 너를 돌보며 나를 돌본다. 걔는 7살까지는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고 그 후부터는
반려하는 존재가 되고 10살이 넘으면 봉양해야 하는 존재가 된단다. 보살피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지금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로 그러했다. 우리의 시작에는 즐거움만 가득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더해졌다. 복실이가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노아는 한없이 안쓰럽고 미안했다. 어쩔 줄 모른 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무력해지는 마음을 힘겹게 부여잡고 시간과 마음은 물론이고 돈도 적잖이 써야만 했다. 그런데 복실이가 나에게 곁을 내어준 17회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니길. 그 마음 더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더 남아있길. 기억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기억 속에 모두 담아두고 싶어서인 듯 녀석은 베란다 너머 너무도 익숙한 집 앞과 공원 풍경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찬찬히 그리고 꼼꼼히 바라본다. 오랜만에 산책을 위해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내디는 걸음. 품에 안긴 복실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는 녀석을 나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슬픔이 차올라 붉어진 눈을 녀석이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다. 내게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시간이 만든 초라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거울 속에는 더는 예전처럼 힘차게 뛰어다니지 못할 굽어버린 다리와 몸 곳곳에 새겨진 검버섯과 지방종 그리고 뿌옇게 변해버린 눈동자가 담겼다. 복실아, 너도 어느새 늙어버린 네 모습이 아쉽고 슬퍼서 그러니? 그래도 괜찮아. 누구보다 예뻤고 눈부시게 반짝였던 그 시절은 누나의 기억 속에, 우리 가족 모두의 기억 속에 언제나 또렷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런 네 모습도 그때의 너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워. 기다림. 늙거나 어린 생명은 홀로 두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혼자서는 좀처럼 무엇을 할 수 없고 작은 것도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어린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겠지만 늙은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하던 일상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복실이 홀로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 밖에서도 언제든 볼 수 있게 애견용 홈 CCTV를 놓았다. 이제는 밖에서도 녀석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첫 영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영상 속 복실이는 하염없이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리다 목을 축이고는 다시 또 기다렸다. 그러다 갑자기 늑대 울음처럼 서럽게 소리를 냈다. 혼자 두지 말고 얼른 와달라는 뜻이란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녀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더는 뛰지 않아도 된다고 도닥여주고 느려지는 걸음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문득 찾아오는 서러운 마음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번을 더 무너지고 서럽겠지.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지.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제 보호자입니다.